이제 부모 형제운 들어갈 건데요. 자, 이게 또 부모 형제인데 실제로는 테마가 10가지 테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부모운부터 본다면 첫 번째는 항상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이 그림 드렸죠. 인간이 있고 남녀가 있고 그 다음에 연, 월, 일, 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면 가장 큰 음량이 뭐예요? 조후죠, 조후. 첫 번째는 음량을 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후 요소를 본다는 거예요. 자,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마라톤 우리가 다 나갔어요. 5,6월 땡볕에 마라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쳐서 뛰겠습니까? 아니면 잘 뛸 수 있습니까? 지치겠죠. 근데 봄이나 가을이나 이런 서늘할 때 뛰면은요, 여름 때 뛰는 것보다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큰 대음량의 조후 요소가 기본적으로는 맞아져야 된다. 이제 세부적으로는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오행을 보는 거예요. 오행. 근데 저는 이거 앞에 저는 실제로는 뒤에 보면은 남녀론이 나와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남녀를 바로 넣거든요. 저는 남자니까 무엇이 오면 좋겠다? 여자니까 무엇이 오면 좋겠다. 그죠? 근데 이 책의 설명은 어느 단원에 가서 나오냐면 6번째 챕터에서 남녀론이 나와요. 우리 사주프로 제트 엔진도 마찬가지죠. 6번째 정도, 5번째가 6번째 가야지 남녀론이 나오는데, 이 그림 보면 조우 보고 남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라는 건 요걸 보는 거예요. 부모. 연월의 기운. 요 그림 하나면 기본 챕터가 쫙 나와요. 그래서 저는 원래 여기 남녀는 없는데, 원래 책대로 간다면 남녀가 뒤에 간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오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육친이 나와요. 오행적 측면, 육친적 측면. 여기서 오행적 측면이라는 거는 만약에 부모한테 만약 유산 상속을 받는다. 그랬을 때, 목이 있고, 화가 있고, 토가 있고, 금이 있고, 수가 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어느 게 돈이 제일 많이 받겠습니까? 가을.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는 큰 음량하고 같이 묶여요. 목, 화, 토, 금, 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양이니까, 음이니까 이거는 정신이 될 것이고, 이거는 실제잖아요, 실제.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작은 공간에 담아놓는 금전. 그죠? 오행적 측면으로 금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원숭이띠나 닭띠로 태어나면 어떻겠어요? 제일 낫겠다. 남자 닭띠 볼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미. 남자 닭띠는 빈말로 저는 잘 안해야 됩니까? 네네. 여자 닭띠도 마찬가지입니까? 근데 거기서 보세요. 여자니까 몸을 뭐로 가지고 태어났어요? 음을 가지고 태어났죠?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취하게 되면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 짝이 안 맞으니까. 남자는 그 반대로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면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양팔통 사주다. 내 거 취할 수 있다 없다? 하지 다 해보고 못 취하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양으로 태어났는데 간지마저도 양을 받고 태어났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남녀론이거든요. 남녀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요까지는 기본이에요. 남녀론하고 이거는 기본 베이스에 깔고 가는 거예요. 이게 조후, 오행적 측면, 그 다음에 남녀론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우리는 베이스에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오행적 측면, 육치적 측면 가기 전에 간지론이 실제로는 들어가야 돼요. 간지론. 자의에 의해서. 그것도 밑바탕에 실제로는 깔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장님 수업에서는 좀 뒤로 빼놓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육친적 측면, 요게 실제로는 보면 요게 뭐
부모운을 요하는 데 있어서 거의 50% 정도 비중을 차지해요. 50%. 좋은 거는 뭐겠다? 뭐 정자 붙으면 좋잖아요. 일단 정인이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정제가 있으면 좋겠고 식신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관이 있으면 좋겠구나. 나머지는 빙상구 난 거다. 답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제목만 걸어놔도 벌써 1시간 만에 다 떼겠다. 그죠? 이미 정해진 건 나머지는 뭔가 편이라는 것은 치우쳐 있으니까 굴곡이라든지 성세 기복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차관점을 두면 해결이 다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좌표론, 무자법이에요. 무자법. 있다 없다. 이거는 실제로는 이거는 꼭 부모 운에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전반적으로 없다라는 허결성은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운에서 채워졌더라도 운이 끝난과 동시에 허결해진다는, 고물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론으로도 또 쓰여야 되겠다. 무자법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눠본다면 음양이 있을 것이고, 그죠? 오행이 있을 것이고, 육친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자, 부모라 했으니까, 부는 뭐예요? 편재를 뜻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는 정인을 뜻할 것이다. 그죠? 여기에서 무자 빠져 있으면, 자, 아빠 엄마 사이가 좋겠다 나쁘겠다? 말씀 안 드려도 답이 나오죠. 실제로는 여기에 이게 부의 자리는 편재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모의 자리는 정인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실제로 보면 현대인들의 병이 나와요. 그것도 무슨 병? 정신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엄마, 아빠가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죠. 이상적인 모양. 편재 없으니까 정재로 대용하고 정인이 없으니까 편인으로 대용하고 또 어떤 팔자는 보니까 인성과다에 재성이 하나도 없어.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우리가 음양이 뭐라고 했어요? 짝으로 표현하잖아요. 짝은 곧 무엇이다? 운동성. 움직이게 한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재성은 없고 인성만 태거하다면 짝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와, 인성이 많으니까 그래도 엄마 덕은 있겠지. 짝이 없기 때문에 엄마 덕도 없는 겁니다. 왜? 이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류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문은 실제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끝이에요. 어쨌든 요것도 이제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자법에 강의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좌표론이에요. 이것도 제가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다고 했죠. 을정신계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간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좌표론. 좌표론 중에서도 왜 우리가 연, 월을 갖다가 뭐로 합니까? 연을 조부, 그죠? 월을 부모나 형제로 보는데 부모의 챕터를 맞춰서 일단은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냐면 여섯 번째가 이제 남녀예요, 남녀. 자, 실제로 이제 남자로 태어났으면 뭐와 짝지어야 됩니까? 의문을 짝지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답 나오잖아요. 남자한테는 뭐가 좋겠다? 여자는요? 이미 뭐 책을 벌써 한 권을 다 떼갈라를. 그 다음에 양팔통 사주가 남자라면 좋겠다 안 좋겠다? 음팔통 사주가 여자라면 좋겠다 안 좋겠다?
그죠?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양년 양일에 태어난 남자는 좋겠다, 안 좋겠다? 안 좋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양년 양일에 태어난 여자는 덕볼 일 많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남녀라는 게. 그것도 뭐냐? 음양짝을 보는 거거든요. 음양짝. 이미 기본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이미 많이 트레이닝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가는 게 이제 7번째가 지지예요. 지지. 간직. 지지로 표현합시다. 지지. 실제로 요거는 이제 신사라고 같이 묶여요. 신사라고. 근데 지지 자체의 자원. 우리 지지론 했었죠. 그 자원이에요, 자원. 그 중에서도 부모 혜택을 받는 게 어떤 것인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제를 받는다. 이럴 경우에 어떤 걸 받겠는가? 부모한테 받는 게. 네? 일단 정제니까 돈 받겠다. 돈 받겠는데 어떤 걸 받겠느냐? 자, 깜깜하다, 환하다. 깜깜하다, 숨어 있다. 하면서 실제로는 정신적인 분야, 혜택. 그 다음에 숨겨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예금 증서 같은 거 있잖아요. 채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환급성이 잘 되는 그러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재물을 갖다가 부모가 유산 상속을 증여를 할 때 뭐를 증여해야 되겠다? 문서보다는 현금 자산 위주로. 그것도 양도선 예금 증서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환급성이 잘 되는 걸로 상속을 해줘라. 그걸 받으면 온전하게 지켜질 것이요. 죄와 반대인 문서로 주면 날아갈 기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자원을 이제 플러스에서 보는 거죠. 자원이라는 게 자원 플러스 육친. 그죠? 이걸로 해서 알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 신살이 가미된다는 것은 조건이에요, 조건. 충을 맞았느냐, 형을 맞았느냐, 그죠? 합, 충, 형, 파. 공망은 삥사고 나오고, 그죠? 원지는 지 모양이 아닌 것이고, 그런 거에 이제 조건을 부여해 주는 거죠, 조건을. 너무 진도. 그 다음에 이제 참조해 보는 게 8번째 가서 이제 격용이에요, 격용. 격용은 실제적으로 정격하고 파격이 있잖아요. 이제 일명 성격, 파격. 이런 식으로 나눠본다는 거죠. 성격은 부모한테 받아도 뚜렷하게 다 받아낸다. 뚜렷. 그 다음에 파격은 상반되는 의미로 뭐겠습니까? 팀이. 좀 희미하게 받는다. 그죠? 이게 이제 주로 여기서 부모 혜택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려받느냐. 부모라는 게 내가 받아내는 게 정신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 경제죠, 경제. 경제적으로 내가 받는 분야가 있는 거. 거기에서 인성은 조금 달라요. 육이에요, 육. 길러진다는 의미가 가미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길러지잖아요, 그죠? 그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격, 파격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이냐, 경제적이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건 뭐냐면 신분이에요, 신분. 신살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천을기인 같은 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연애 천을기인이 있다. 그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귀족 집안이라. 저같이 천을기인 없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신살적인 요인이라든지 격이라는 게 뭐예요? 성격되었다는 게 그릇이 뚜렷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뚜렷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경제, 정신 플러스 신분적 능력까지도 참조해서 본다.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는 이게 통용이 되었는데 과거 사고고 현대 사고 여기 좀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이건 학문은 과거의 학문이잖아요. 옛글을 배운 거잖아요. 그럼 현대식으로 간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성격에는 옛날에 뚜렷하게 받았다.
근데 쉽게 말해서 성격된 게 현대로 오면서 여기서 플러스 금전이 더 추가가 돼요. 더 확실히 받아낸다는 거죠. 근데 파격도 희미하지만 요즘은 금전이 따라오더라. 왜? 애를 작게 놓으니까. 예. 근데 금전도 희미하더라. 그죠?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파라는 거죠, 파라는 거. 근데 요 파격 중에서도 정제라든지 식신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좀 더 플러스 알파를 많이 해줘야 돼요. 정제, 식신. 부모가 경영하는 뭐 공장을 식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것도 실제로 보면 자의에 갈 건데 우리 여기 지지에서 해봤죠. 좌오묘유, 인신사회, 진술충미 이런 거 같은 게 이렇게 걸리면은 뭐 한 30년씩 꾸준히 해 먹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지지에 가서는 요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신통력 동물 나눠주고 그런 거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지는. 대충 그냥 아웃라인 살 그냥 보는 겁니다. 근데 거의 수업은 다 했어요. 하여튼 제 수업은 그냥 첫 시간이 거의 끝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참조하는 게 지장간. 부모의 모양새가 꼭 드러나지 않아도 지장간의 짝을 동주, 월에 잘 드러나 있다면 그것도 안정된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째. 이거 지워도 되죠? 열 번째로 가서 이제 신살이에요, 신살. 자, 신살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합, 충, 형, 하, 그 다음에 원진, 공망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많이 쓰이는데, 근데 요것 중에서도 우리가 또 나눠봐야 되겠죠. 자, 여기는 또 세 가지가 있죠. 청간대, 청간신살이 있을 것이요. 청간대, 지지신살이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지지대, 지지신살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요게 이제 좀 제일 많이, 지지신살이 좀 제일 많이 실제로는 쓰이죠, 이게. 이게 뭐냐? 지지라는 것은 환경이잖아요. 환경이자 무대. 그죠? 예, 그죠? 12신살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한 조건에 부합될 때. 합은 합의 조건, 충은 충의 조건, 형은 형의 조건. 그죠? 그 조건을 본다는 거죠. 자, 요게, 요 지지하고 같이 가잖아요. 지지, 그죠? 조건을 보죠? 근데 그거를 자원으로 보면서 6층까지 플러스. 그 조합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뭐 분모 하나 보는데 와 이래 어렵노,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이미 우리 몇 개는 그냥 뭐 고쳐 먹고 들어간 거예요. 인간이니까 조호봐야 되고, 오행 기본 먹고 들어가고, 남녀론 그냥 먹고, 좌표론 그냥 먹고. 그죠? 기본적으로 10개 중에 4개는 맞췄으니까 6개만 공부하면 된다. 아닙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조금, 기본 자세한 내용들은 일단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해드는 게 이게 다인데.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 순서가 자동으로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글자를 볼 때마다. 차라락.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자폐론도 실제로 보면 기본이거든요, 기본. 사람이
생로병사 걷고 을정식계 걷고 추나추동으로 나아가듯이 그런 기본 좌표 그 위에 이제 엎어지는 거예요. 다. 좌표 밑에 또 뭐 있더라? 남녀가 있었고 남녀 밑에 뭐 있더라? 인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에서부터 우리가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 학문이 어디서 나왔다? 추나추동 사계절이 뚜렷한 중위도 지방에서 나왔다. 그 말인즉슨 음양의 기본이 들어간다. 짝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숨을 쉰다는 거잖아요. 맞죠? 숨을 쉬는데 계속 내뱉습니까? 계속 들이마십니까? 내쉬는 만큼 들여마시잖아요. 즉 음양이 공존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복론한 거니까 처음에 이미 내게는 이미 우리는 이미 원체 트레이닝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적는 순간 하시잖아요. 아닙니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본 베이스 깔리에 있는 게 있다.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첨가되는 부분. 육친도 실제로 공부는 많이 하셔서 다들 아시는 거거든요. 육친도. 처음에 격용 공부하시면 목화토금수 배우고 상생상극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육친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육친만 열심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부모운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그냥 출발할까요? 네. 큰 테마는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 밑그림을 그려두고 요래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하고 무작정 처음에 음양이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차이가 너무 커요. 그 뭐랄까요 이게 내가 어디를 배우는지 몰라요. 항상 저는 공부할 때 뭐 동영상이든 뭐들 보지만 이렇게 제가 썸머를 한번 해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 뭐 있었지 여기에 뭐 있었지. 여기 이제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다라는 걸 알고 요 순서는 나에게 맞게끔 바꾸시면 돼요. 아까 저 같은 경우 중간에 남녀 집어넣어서 바로 봐버리는 게 오히려 4개는 먼저 끝내놓고 바로 이제 딱 들어가면 몇 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순서대로 해야